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난 원인은 리콜 대상인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10,000대가 넘는 김치 냉장고가 리콜되지 않았습니다. 제21회 국회의원 중구 남구 선거전에서 50대 여야 후보들의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 남구는 인구 고령화 비율이 높은 곳인데 70대 현역 의원에서 50대 인물로 세대 교체가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이 크게 다치고 인근 주민이 연기를 마시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리콜 대상인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10,000대가 넘는 김치 냉장고가 리콜되지 않았다고 하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 내부가 새카맣게 탔습니다. 지난달 26일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6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1,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연기를 마시는 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건 김치 냉장고입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위니아라는 회사가 2005년 9월 이전에 만든 뚜껑형 딤체 냉장고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김치 냉장고 화재는 대구에서만 총 70건, 이 중 91%인 64건이 이 제품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3년간 9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726건, 80%가 위니아 딤체였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릴레이 부품이 노후화되고 부품에 먼지 등이 쌓이게 되면 전기 스파크에 의해 화재로 이어지는 트래킹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 부품을 빨리 리콜 받으시고 김치 냉장고 뒤쪽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화재가 많이 발생해 4년 전부터 제조사는 자발적인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1만여 대가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매가 된 지 워낙 오래된 터라 구매자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고 소유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이기 때문에 리콜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05년 9월 이전에 만들어진 위니아 딤체 냉장고를 보유 중인 시민은 반드시 해당 회사에 연락해 수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올해의 경우 대구 지역 3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입생 수는 10년 동안 26.4% 감소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학기 첫날 한 시골 학교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일일이 학생들의 손을 잡고 교실로 향합니다. 이 학교 학생 수는 총 6명. 2학년과 4학년, 3학년과 5학년이 합반 형태로 각각 3명씩 총 2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학년은 없습니다. 올해 1학년 신입생 역시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입학식 없이 개학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 학교 95년 역사 가운데 신입생을 받지 못한 해는 5년 전과 올해 딱 2번뿐이었습니다. 1학년과 6학년 합반 교실은 올해 다른 용도로 쓰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학교 측은 언젠가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0분 거리에 대구공항과 또 군공항이 건설되어서 2030년에는 개항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부대도 유치하고 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구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감소 현상도 뚜렷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입학생이 22,300명이 넘었는데 5년 뒤 21,000명까지 줄더니 올해는
16,4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26.4%가 감소한 셈입니다. 학교마다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대구 지역 39개 학교가 올해 1학년을 한 학급만 운영합니다. 전체 초등학교 수가 242개 교니까 16%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올해 대구에서는 3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곳 대구 우보초등학교와 의흥초등학교 석산분교, 그리고 대구 서변초등학교 조야분교 이렇게 3곳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문화 가정 학생이 전교생의 절반이 넘는 학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이라 이름 붙이고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시민 여론을 듣겠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유동 인구만 10만 명에 달하는 동대구역 광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를 대표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할 때가 되었다며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이라고 명명하고 그 앞에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박정희 정신 계승 사업회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도 출범시켰던 사업회는 대구시와 협의해 동상 건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전부터 이미 준비해 왔는데 네. 앞으로 민관 협력 키워드 민관 협력으로 네. 동상 건립하려는 좀 우리가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장을 만나가 네. 그리고 우리가 설명하고 그동안 경과를 설명하고 시장의 구상을 듣고.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는 논란이 많으며 국민의 평가가 끝난 분이라며 역사의 죄인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잘못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했습니다. 박정희 관련된 어떤 유적 혹은 기념물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경북 지역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굳이 대구에 또 설치할 이유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별다른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소 자체도 선정에서도 박정희와 전혀 상관없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저는 설득 못한다고 봅니다. 현재 대구시는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예산 지원 등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의 이름을 바꾸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려는 대구시의 방안을 놓고 한동안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대구 중구 남구 선거구에서 50대 여야 후보 맞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도태우 후보의 공천이 확정돼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와 진보 보수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중구 남구 현역 의원은 삼선 남구청장 출신의 70세 임병헌 의원인데 결국 불출마하게 돼 50대 인물로 세대 교체가 될 전망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도태우 후보가 임병헌 현역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중구 남구는 인구 고령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삼선 남구청장 출신의 70대 임병헌 의원의 지명도와 관록이 경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결과는 세대 교체였습니다. 도태우 후보는 1969년생으로 수창초, 경상중, 대구고,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중진국의 늪에 빠져 후퇴하고 말 것인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구 남구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한 깃발이 들어 올려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 후보의 선진화론에 맞서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가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1970년생 허 후보는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의 후손으로 대구초, 대륜중, 경신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원내대표실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의 국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약세 지역인 대구에서 대구 중구 남구 시민들께 낡은 것과의 단호한 결벌을 열렬하게 적극적으로 호소드립니다.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중구 남구에선 두 예비 후보 이외 다른 후보의 출마 움직임은 없는 상황. 80년대 학번 50대 중반 보수와 진보 진영 586 세대 후보들의 맞대결에서 중구 남구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 화성에 출마합니다. 정치권에서 외면받아온 동탄 지역 발전을 위한 대변자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동탄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동탄 이신도시가 있는 화성을 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 관계자와 지지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동탄은 나날이 발전하는 대도시임에도 지금껏 정치권에서는 관심받지 못한 지역이라며 이러한 동탄의 대변자로서 발전을 이끌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우선 동탄의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권의 한복판에서 화성과 동탄의 이야기가 치열하게 다뤄진 적이 있습니까? 동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누군가는 동탄을 외치고 있어야 합니다. 동탄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교육 여건의 개선을 꼽았습니다. 동탄을 교육 특화 지구로 지정하고 수학 수업을 강화해 수학 포기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이 동탄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교과외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교육이 최우선입니다. 화성이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꾸준한 민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준석도 팔 걷어붙이고 돕겠습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동탄역을 트램과 복합 환승센터를 통해 버스 교통까지 연계되는 경기 남부 교통망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의 실현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많은 동탄 이신도시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격전지를 중심으로 지원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격전지 순회 첫 행보로 충남 천안을 선택했습니다. 검사 시절 천안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충남의 마음을 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천안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한 위원장의 방문 소식에 지지자들과 취재진, 지역 정치권 인사 등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과거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했던 한 위원장은 중앙시장은 20년 전 천안에 살았을 때 자주 왔던 곳이라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분들을 만났던 각별한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충남과 천안은 치우치지 않는 냉정한 민심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며 충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제일 먼저 천안을 찾았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선거 국면이 되면서 지역을 다니기 시작한 첫 번째 일정이 바로 이곳 천안입니다. 저희는 충남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충남에서 그러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충남에 잘하고 천안에 잘하는 겁니다. 저희는 충남과 천안에서 잘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상임위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선 전통시장은 지역의 삶이 녹아있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며 전통시장 문제를 최선을 다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식 건물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40-50년 된 노후화된 건물 있죠? 이게 밑을 새롭게 고쳐놔봐야 위에서 비가 내리면
또 맨날 또 누전디고 막 이래서 한번 고칠 때 좀 싹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하면 저희는 바로 그런 시장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럴 것이고 천안의 문제를 저희가 우리 홍익표 도당위원장님이나 우리 후보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챙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앙시장에 앞서 개강을 맞은 백석대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국민공천제와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넓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천안 지역 국회의원 3석을 모두 민주당에 넘겨준 국민의힘. 한 위원장이 격전지 첫 행보로 천안을 택한 만큼 이번 총선에서는 양보 없는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외식 산업에도 디지털 대전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4일 국내 유명 여가 생활 정보 제공 어플과 협약을 맺고 상권 분석과 서빙 로봇 보급 등 외식 분야 전반에 디지털 마케팅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HCN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식업 운영에 있어 가장 큰 고민거리는 상권 분석과 손익 그리고 인력 관리입니다. 기업화보단 개별적인 운영이 대다수로 외식 사업 전반에 이르는 데이터 자체가 디지털화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이 같은 어려움을 돕기 위해 경북도가 외식 산업에도 디지털 대전환을 시도합니다. 경북경제진흥원을 비롯해 국내 유명 어플 업체와 손잡고 외식 산업 디지털 전환과 경영 컨설팅 등에 힘을 쏟기로 한 겁니다. 경상북도가 사실 음식 관련해서 되게 좋은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별 특산품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거에 이제 더 나아가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푸드테크 솔루션이라는 거에 관심도 되게 많고 지금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야놀자와 같이 하게 되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우선 외식업 매장 관리의 효율화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외식 분야 전반에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하도록 데이터 기반 경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배달 서비스와 식재료 관리, 손익 관리, 마케팅, 노무, 세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고객의 방문 전부터 후까지 모든 데이터 통합 관리를 통해 K키친 플랫폼 구축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쉽게 하면 식재료가 어떻게 많이 사용되는지 또 어떤 음식들을 즐겨 드시는지 이게 통계화, 디지털화 될 거로 생각하는데 더 좋은 것은 주문할 때 돈 따로 내고 결제할 때 돈 수수료 낸다는데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경북도는 지난해 열린 식품 외식 산업 전망 대회에서 푸드테크 기반 외식 산업 디지털 대전환이 해결책으로 제시된 만큼 올해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정부가 대구에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처음 일어났고 1915년에는 대한광복회가 결성됐으며 1960년에는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곳이어서 이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을 건립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소는 서문시장 인근 중구 대신동 일대로 총 2,530억 원을 투입해 기념관과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착공은 2025년, 완공은 2030년이 목표입니다. 대구시의회가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제307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등 모두 27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재숙, 김재용, 이영애, 윤영애 의원이 시정 각 분야에 대해 5분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중고보건소가 이달부터 10월까지 540여 개 방역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들어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야간에도 연무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구청이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LED 비상 경고판 부착 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며 서구청은 총 160대 부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저소득층 아등 41명에게 책가방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기초수급자 중 초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생 1명당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이 전국 공공도서관 가운데 처음으로 늘봄형 도서관 학교를 운영합니다.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김치 냉장고는 새 것을 사더라도 버리지 않고 다목적 냉장고로 계속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화재 예방을 위해 제조한 지 20년이 지난 제품은 꼭 확인하셔서 리콜 조치 받으시고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도 주기적으로 청소와 안전 점검 받으시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